대구에서도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만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규모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2,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규모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2,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아침부터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하루 20명 남짓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내가 운동하러 다니거든 이래. 그럼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검사하러 뜨고 오고 사람이 있네. 나 뭐 그야 좀 사람 많은 데는 마스크 찍고 또 들어가고 좀 없는 데는 저 이제 벗고 이제 수렇게 돌아다니고. 사실 좀 걱정도 되기는 돼요. 그래서 좀 이래 어디 큰 데 가든지 뭐 사람들 많은 데나 뭐 공공장소, 마트, 병원 이런 데는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입니다. 저는요. 지하철 탈 때도 하고 버스 탈 때도 하고. 실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00명대를 밑돌았지만 2주 만에 1,000명을 훌쩍 넘더니 지난주에는 2,300여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9.6%에서 현재는 30.4%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평균 5만 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안 쓰면서 일상 접촉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말도 질서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양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한계가 좀 안 되다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접촉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코로나19 변이의 출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달 이상의 공백이 있어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며 양측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대구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간 소송은 사실상 대구시가 패소한 가운데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 교회가 교인 명단을 일부 누락해 방역을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며 대구지법에 1,0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V 대구뉴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만 3자녀로 한정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대구시 방침에 대한 시민사회 불만이 확산되자 결국 내년부터 변경키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종전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제공하던 다자녀 혜택을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만 3자녀 이상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산시도 지난 6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시뿐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139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출생 극복 정책 확대가 요구되는데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시책과 달리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2자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내년부터 변경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는 현재 2만여 가구에서 13만 가구로 약 6.5배 늘어납니다.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대구의료원, 공영주차장 등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 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받는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시는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서둘러 이제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1회당 최대 170만 원, 총 2,300만 원까지 난임 진단 검사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 신당중학교가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교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중학교 8곳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신당중학교가 내년 3월 폐교됩니다. 1995년 신당 여자중학교로 개교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2003년 신당중학교로 개명해 남학생을 받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역사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이유는 학생 수 감소 때문입니다. 20년 전 전교생이 1,3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통합구역 안에 공동주택 개발 계획이 없어서 학생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성서산업단지의 근로자 인적 구성이 국내 근로자에서 외국인의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자연적으로 주변 주거 문화도 바뀌고 폐교 결정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체 121가구 가운데 88가구가 폐교에 찬성해 찬성률 72.7%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 의결 기준인 3분의 1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소규모 학교보다는 더 큰 학교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당중학교 통합은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교우관계 폭을 확대하고 공동체 협력학습을 통한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경쟁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당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총 67명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과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 학생들에게 새 학교에 맞는 교복과 체육복을 제공하고
통합학교 전교생에게는 졸업 앨범비와 장학금, 교육활동 운영비도 넉넉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윤곽이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임금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된다면 9급 초급 공무원의 임금은 직급 보조비 등을 합해 217만 원 수준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커진 임금 격차는 어떤 허탈감이나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MZ세대가 떠나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겠죠. 그렇다면 비어진 공직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질 저하는 어떻게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냐? 결국 임금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임금의 그 하락의 문제는 이제 공무원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 이렇게.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5년차 이하 공무원 중 71%가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한 해만 해도 전국 5년차 이하 공무원 1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국 120만 공무원의 현실을 외면한 참혹한 인상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민간의 평균 임금 인상률도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최근 3년간 평균 1.3% 올랐습니다. 이러니 현재 MZ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민간의 74.6%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하위직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이 사안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풍기 하나로 찜통더위와 맞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폭염에 견디는 게 더욱 힘겨운데요. 남구청이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 홀몸 어르신들에게 냉방기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끝난 직후 찾아온 데프리카의 폭염.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 불볕더위와 열대야를 선풍기 하나로 오롯이 버텨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폭염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남구 대명동의 홀몸 어르신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남구청이 민간봉사단체 대경 라이언스 클럽의 후원을 받아 홀몸 어르신 2가구를 대상으로 냉방기 지원에 나선 겁니다. 설치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무더운 단칸방에 설치된 에어컨을 보기만 해도 좋은데다 리모컨을 작동해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니 감동이 커집니다.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회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뜻을 모아 에어컨을 그렇게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구는 고령층과 1인 가구 비중이 대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후원 참여 활성화 등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또 덕분에 남구의 우리 어르신들께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청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후 재난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 재난에 취약한 이웃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시립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대, 내당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가 메타버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대 메타버스 아카데미 강사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체험 및 창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블록 코딩으로 가상현실 게임 만들기, 창의력을 기르는 자기주도 레드블의 코딩 교육, 메타버스 진로 탐색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 수는 11,409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1.6% 줄었습니다. 지난 2월 13,0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물량 규모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난임 부부와 임산부에게 특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울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3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최장 4년까지 대출금 이자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안산 그리너스 FC의 대표이사와 전력 강화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수 입단 명목으로 에이전트 최모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고급 시계 등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참가자 1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8월 한 달 동안 결식우려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동네 틈새 안전망을 운영합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상담과 맞춤형 물품도 지원합니다. 달서구 두류 3동과 본리동, 용산 2동, 이곡 2동, 상인 2동과 본동이 적십자 봉사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달서구 23개 전체동에서 적십자 봉사회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구청이 반월당 내거리와 계산 5거리, 공평 내거리 3개 교차로를 현수막이 없는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각 정당에도 다른 장소에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사업의 하나로 동촌역 지하 2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역사 내에 마련된 생활체육시설은 경대병원역과 탁구장과 칠성시장역의 프리테니스장에 이어 모두 3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더위의 날씨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